그리고 3번을 좀 볼게요. 3번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조율하거나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거든요. 갈등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중재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지금 저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예요. 공동의 과업을 달성한다고 하면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가치관을 다 지니셨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갈등 상황을 일어나기 전에 어떤 부분을 해야만 이 갈등 상황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꼭 알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 이 항목을 물어봤을까요? 갈등에 대한 중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왜 이것을 물어봤을지에 대한 거를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팀워크에 대한 건 당연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객관성이에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명확하게 제가 밝혀드렸어요. 원칙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난 하반기 문제 해결 능력이랑 자원관리 능력 두 개를 각각 지금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합친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재단 입장에서는 소상인 공인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소상공인이 거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빠른 상황 속에서 이미 갈등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미 지금 신청을 해도 2달, 3달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서류 접수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들의 상황이 지금 초반 신청 단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미 받질 않아. 지금 전화를 했는데 난 지금 10분을 기다려고 겨우 통화했는데 이거밖에 답변을 못 해주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류 심사에 대한 거를 처음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랑 객관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그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의 적합성 판단이라는 거를 했을 텐데 만약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이만큼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분들은 원래 내 계획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내가 지원한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거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욱 궁지로 몰리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삶의 거의 끝자락에 몰린 상황 속에서 정말 더 예민하시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의 그런 방향은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막상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그 금액이 만약에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분명히 갈등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은 분들이야 괜찮지.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도 이 부분을 거절을 당한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그분을 위안을 시킬 거예요? 밀린 사람들은 이만큼 지금 계속 줄 서 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다 희생이 담겨 있는 사연을 계속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어떻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무슨 기준으로 거절을 한다는 부분을 상처 안 받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면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조율을 하고 그분들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상인 입장에서 꼭 이 부분을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은행과의 협력에 대한 거는 좋지만 또 구성원끼리 타 기관, 그 금융기관끼리의 어떤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또 갈등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외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협력사와의 갈등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팀장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인데 이거를 바라는 팀장님 당연히 갈등 상황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동료 상황에서도 이 동료는 이만큼 잘하는데 나는 만약에 그만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료와의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갈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팀장님에 대한 어떤 성향에 따라 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내부적으로도 이런 갈등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협력사와에서도 갈등, 그리고 고객이죠. 고객은 즉 이런 소상공인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나의 의견으로 설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는 내부적으로도 이 보증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의 거업이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공동 목적은 은행에서도 그리고 사업자, 사장님들과에도 공동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공동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는지의 핵심은 내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 그 결정적인 역할 자체가 나의 행동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3자 입장에서 중재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택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예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완벽했고 그 방법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쭉 이어졌는지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제3자 입장에서 또 나의 그런 판단 근거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이유, 어떤 것을 내가 얻고 싶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갈등 중재나 의견 조율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그런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갈등 상황을 없애고 정말 평화롭게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판단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과연 이렇게 맞는지에 대한 거를 전 이러한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꼭 어필을 해주세요. 작년에 물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대로 가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다르게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 분명히 여기에도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을 만큼 분명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선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꼭 해주세요.